오늘은 워드프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이제 그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가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이제 각계 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문자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윈도우 설치하듯이 거기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서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이제 넣은 곳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DB고 여기가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일에서 DB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안에 SQL 구문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건네줘요.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료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SQL 구문을 알아야 되는데 하단에 댓글을 보시면 되고요.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급하신 분들은 스킵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드프레스가 어떤 데이터로 돌아가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먼저 WP 언더바 유저가 있어요. 보이죠? 여기는 이제 비밀번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고요. MD5라는 암호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안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비크립트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이 플러그인 하나만 설치하면 끝납니다. 이 플러그인 하나 설치함으로써 이제 보안을 좀 더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걸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는 이런 부분인데요. ID 값이 지금 1이에요. 이 ID 값은 관리자의 경우는 고정으로 1이 보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로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유저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소노미는 이제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에 있는 이 카테고리, 요거를 탁소노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고요. 태그 같은 경우도 이제 탁소노미의 분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커스텀 포스트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새로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탁소노미도 보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탁소노미입니다. CPT UI는 커스텀 포스트 타입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사용하면 포스트 타입과 탁소노미를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궁금하시면은 rdg.kr에서 CPT 관련해서 검색해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WP 언더바 포스트 부분인데요. 모든 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D 값이 있고 이제 포스트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ID가 적혀 있는데 이 1은 말씀드렸던 관리자죠. 여기 1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관리자 ID가 들어가서 1이 나오는 거고요. 날짜의 포맷 방식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 있고 포스트 컨텐츠는 이거를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텐베르크 에디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에 써있죠. 퍼블리시는 발행했다는 뜻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퍼블리시를 검색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이죠? 드래프트, 퍼블리시, 프라이베이트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확인해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커멘트 스테이터스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댓글을 열었냐 닫았냐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한글을 퓨니코드로 변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외로는 이거는 포스트 타입에 대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CPT의 가장 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니까 글이죠.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글, 여기는 페이지.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좀 장난을 좀 치면은 포스트 있죠? 페이지로 바꿀게요. 사라졌죠? 이 페이지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포스트 메타인데요. 포스트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 값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메타 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만들었을 때 제가 글마다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싶어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으로 할게요. 메딕이라고 할게요. 포스트 타입에서 이제 저는 워드프레스에만 이제 이걸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룰을 만들고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글을 이제 에디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이라고 뜨죠. 여기에 이제 메타 태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메타키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옵션에 관한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소를 만약에 변경했을 때 여기서 이제 변경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스트 값에서 그 주소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변환해야 돼요. 라딩에서 db를 검색한 다음에 이제 SQL 구문 일괄 변경하기를 치시면 기호에 맞춰서 SQL 구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기존 사이트 URL, 변경 사이트 URL을 맞춰가지고 변환한 다음에 쿼리 시뮬레이션을 먼저 실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겹치는 게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 URL에 따라 변환이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백업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링크, 이벤트, 댓글 이런 부분들인데 댓글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커멘트 아이디, 포스트 아이디 이렇게 써있죠. 댓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댓글을 만약에 남기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제가 이제 포스트 아이디가 1이죠. 이게 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입니다라는 내용이 정상적으로 달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여기에 태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이거를 쓴 유저의 정보가 어느 정도 담기는 것까지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